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H에너지 대표 함일한입니다. 예, 저희는 요즘 우리가 전기란 거를 하루도 전기 없으면 못 살죠. 휴대폰 충전부터 해서. 그런데 전기라는 시장에 플랫폼 경제가 한 번도 도입이 안 됐어요. 빅테크들이 진입하지 못한 시장들이고 저희들이 이 시장을 전기쟁이들이 아니라 수학과 개발쟁이들이 모여서 폐쇄적인 전기 시장을 플랫폼으로 재편한다. 이것이 저희들이 출발한 배경입니다. 오늘이 ESG 세션인데요. 저희는 ESG라는 거를 친환경 깨끗함이라고 보는 건 너무 순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금 재생에너지 이런 건 미래의 석유거든요. 미래의 석유는 굉장히 자본이죠. 그래서 이미 자본의 전쟁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B2C 플랫폼을 통해서 에너지 자본의 소유와 분배 구조를 바꾼다. 그것이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투자부터 생산, 소비, 거래가 우리 플랫폼 내에서 일어나는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배경, 문제의식과 전략 그리고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저는 이렇게 도식화시킵니다. 넷제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데서 쓰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고 차도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꾼다. 재생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플럭추에이션을 그린 수소로 메꾼다. 2050년까지의 로드맵이죠. 하지만 이 재생에너지를 바뀌어 나감에 있어서 이게 충분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 소유 구조는 어떤 것인가? 기존의 석유 자본들을 그대로 소유하는 거를 우리가 친환경으로 바뀐다고 그냥 좋은 것인가? 우리가 직접 소유할 수도 없을 것인가? 이것이 저희의 문제의식이고요. 우리나라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쓰기에도 재생에너지 전기가 부족하대요. 근데 이거는 2022년이고 이미 삼성전자 투자 계획을 보면은 우리나라 거 다 써도 삼성전자가 쓰기에 부족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쓰기에 발전 부분에 쓰기에는 짧게 얘기하면 2030년도까지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 10배 이상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쉽게 알죠. 이미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미 꽉 찼다. 더 이상 모자란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 기술적으로는 그냥 여기서 저쪽 이제 맨 끝에 보여지면 되는데 이론적으로 한 10,000배가 설치가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 이론이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어베일러블 마켓으로도 한 100배 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간격이 있냐면은 이쪽은 새만금 같이 큰 땅,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 접근하는 시장이고요. 저 끝쪽은 기술적으로 100배가 가능하다는 건 롱테일 마켓이에요. 티끌. 시장에 있는 티끌들을 모아가지고 태산을 만들려고 하니 불가능하죠. 저희들은 저기서 기회를 본 겁니다. 저런 거는 플랫폼이 가장 잘하는 거죠. 전기를 알 필요가 없어요. 전국에 막 펼쳐진 롱테일 옥상 지붕이라든지 유휴지를 남의 집 앞마당까지 다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하고 여기에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그럼 전국에 펼쳐져 있는 이 자산이나 자원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게 기술이죠. 기술이 들어가는 영역들이고 그럼 이걸 모아서 어떻게 삼성전자라든지 여러분들이라든지 지나가는 자동차에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저렴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사이언스의 영역이라고 바라본 겁니다. 전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저희는 이 시장의 본질을 이렇게 봅니다.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시장은 소유 분배 구조가 중요할 텐데 그러려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서로 함께 살아야죠. O2O. 그래서 O2O라고 봤습니다. 공급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있는 롱테일 사이트를 어떻게 직방다방처럼 공급하게끔 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딜리버리 하게끔 할 것인가, 시장 참여하게끔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핀텍으로 봤어요. 이건 자산이니까 투자는 테크놀로지거든요. 누가 여기에 에너지에 투자할 것인가, 왜 투자할 것인가, 그들의 수익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어떤 환경과 가버넌스만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핀텍으로 봤고요. 이 두 가지가 워킹하려면 그 아래에는 사이언스죠. 데이터 사이언스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한 번씩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에너지 자산, 여기 혹시 석유 중동에 있는 석유 유정 이런 데 투자하고 지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잘 없으시죠? 근데 그런 새만금이나 이런 데 투자하신 분도 잘 없으실 거고,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해상풍력이라는 엄청난 데도 영국 자본 1조 5천억 투자한다고 우리나라 유치했다 실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우리나라 기부하려고 투자한 건 아니거든요. 에너지는 돈이 되니까 투자를 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에 1조 5천억이 없어서 그 투자를 안 할까? 1조 5천억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정말 넘쳐나는데 문제는 에너지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없는 것들이죠. 개인들한테는.
저희들은 이걸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이제 앱을 통해서 모두 회사의 모회에서 통해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요. 저 옆에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12.0%의 수익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에너지 시장의 안정적인 수익과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고금리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여러분 월급은 그대로 있고 되게 힘든 상황들인데 그 모든 시장들은 에너지 시장 가격이 올라서거든요.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을 횡재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자본의 소유를 직접 할 수 있지 않을까? 중간에 제거해 버리면 개인들이 수익이 가져가는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드의 셀이라는 핀텍 서비스 통해 저렇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아래 항상 플랫폼 멀티사이드가 중요합니다. 전국에 펼쳐진 티끌 같은 발전소들을 누가 찾아내고 그건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럼 찾았다. 그럼 그 개인들이 투자한 걸 발전소 줬다. 이걸 어떻게 운영하지? 공사업인데 저희는 이 공사가 아니라 인터넷 오브 솔라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나 이런 거 전형적인 이제 클라우드 엣지 서버에서 엣지 서버라고 본 겁니다. 딱 커넥티드 시켜놓으면 완벽하게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전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무슨 공사예요? 그냥 전자제품 설치된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IoT와 똑같은 인터넷 솔라로 이상 진단부터 효율 관리까지 뭐 재무예견 기본이고 다 되는 것들이죠. 플랫폼에 다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딜리버리의 문제, 지역에는 조그마한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에 와서 나도 그럼 내 집에 발전 설치해야지, 공사해야지. 근데 공사업체 어떻게 믿지? 불안할 수가 있는데 그냥 딱 완전히 상품이 여러분 집에 설치된다는 개념은 좀 더 안정화될 것이고요. 그런데도 혹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건 진단이 되거든요. 클라우드에서 모든 설치된 것들이 이들이 어떻게 설치된지 음식 배달에다 침이 뱉었는지 안 뱉었는지는 배달의 민족은 모르겠지만 이런 측의 솔라 시스템들은 정확하게 체크가 됩니다. 퍼포먼스로. 그러니까 쉽게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들이죠. 그렇게 생각을 바꿨던 것이고요. 성장률인데 저희가 시리즈 B를 작년 7월에 했고 이쪽은 월간 모집액입니다. 월간 투자액, B2C가 직접 투자하는 액이 6월 기준으로 보면 매월 30% 성장해서 6월 기준으로는 이제 90만 MAU에 이제 75억이 유치됐고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120억이 유치돼서 매월 그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B2C가 에너지자 직접 투자에 수익을 걸어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모집만이 아니라 저희는 핀텍이란 거는 모집돼서 수익을 지급하는 체계도 있지만 자산 운용하고 이것 통해 안정적 수익을 지급하는 백엔드 수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직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죠.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개발을 하니까. 자, 반대편 사이드에 그럼 이제 사이트 직방다방의 사이트를 누가 공급할 것인가의 전쟁일 텐데 우리한테도 각 지역에 조금한 티끌 사이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서 공급하는 사이클의 용량이 나오는데요. 그림으로만 딱 보면 2023년 2분기 실적 17메가와트는 지난 3년간의 실적의 합보다 크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왜 찾아서 기꺼이 우리 사이트에 저런 거 공급해 줄까? 그런 것들을 어떤 생태계 만들었기 때문일 텐데 그런 건 개념적으로 이렇게 오토 생태계 만들었어요. 지역에 전기공사업체는 엄청 많지만은 뭐 태양광이나 이렇게 움직일 때 그들이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딱 세트를 만들고 에어컨 같은 딱 세트 만들면 그분들은 그냥 설치만 딱 하고 빠지면 되는 게 쉽게 설치하고 빠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사업체들이 할 수 있는 비핵심 영역은 다 플랫폼을 올린 겁니다. 설계 문제, 그다음에 진단 관리의 문제 이런 문제 다 플랫폼을 올리고 그럼 여러분들 누구라도 공사를 잘하시는 누구라도 쉽게 설치할 수 있게끔 대시체계로 바꿔버린 거죠. 그럼 저분들은 우리한테 공급하면은 자기가 직접 공사를 맡으니까 통상 그 조그만 업체들은 다단계로 밑에서 하거든요. 100이 내가 여러분들이 100을 투자하면은 떼이고 밑에 업체가 55에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구조가 없애버린 것들이죠. 중간 생태계를. 그러면 이분들 우리 사이트 공급하는 체계가 되고 오토 생태계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를 가지고서는 어떤 공급망과 이렇게 됐는데 투자를 했는데 결국 플랫폼 경제라는 거는 생태계, 먹고 사는 생태계죠. 멋진 생태계라는 말이 내가 함께 먹고 사는 생태계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란 거는 재화인데 우리 잘 보면은 여기 혹시 전기 팔아보신 분 없으실 거고 전기를 어떻게 팔지? 이런 생각들 가실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예를 들면은 제 기억에 아이폰이 처음 나기 전에 직전 날까지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 사진 찍는 거 뭐 별거 있겠어 하다가 아이폰이 딱 나오는 그 다음 날부터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못한데 한번 보면 달라지는 것들이죠. 전기를 모두가 재생에너지를 받겠는데 그 재화를 누가 팔 것인가, 누가 소유할 것인가, 이런 식의 시장들이 전혀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전기차로 바뀌면 전기차 누가 만들지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필수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경제에 만든 겁니다. 우선은 투자의 문제를 저희가 모두에서 모에서 통해서 가되 플라이를 확장시키죠. 이제 B2B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옥상이라든지 지붕을 공략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공급망을 만들었는데 이 개발 플랫폼을 개방하는 거예요. 어차피 개발돼 있으니까 개인들한테 개방해서 여러분들의 발전소들을 우리가 무상 운영하면서 운영 규모 확 늘려주고요. 무료 정책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조금만 누구도 엄청나게 많이 재생에너지 시장이 만들어지네. 나도 저기서 좀 먹고 살까? 이거 좀 되게 힘든데 요즘 자영업 뭐 통닭집 해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급망 생태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나면 이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자산에 있는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왜? 여기서 가장 많이 파니까. 택시를 앱으로 할 때 택시 드라이버가 많은데 찾듯이 이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여러분들의 집에 파는 사업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그리고 전기차에는 아직 법제가 안 됐죠. 전기차에 재생에너지 전기 파는 사람이 누구 있지? 다들 전기차에 충전기 설치해가지고 한전전기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부터 생산, 소비, 거래까지 일어나는 시장을 만드는 것들이고요. 간략하게 전략들만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김태양 온이라는 것인데, 온을 설명한다기보다 이건 뭐냐면 개인들이 우리 같이 이제 인터넷 솔라 연결되지 않은 개인들의 발전소들을 우리 엣지 서버에 딱 설치하면 온 시키는 거예요. 전기차처럼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무료로. 통신비부터 모든 걸 다 써서 진단부터 이상관리 제휴까지 다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처럼 누구나 쉽게 딱 네이버에 올리면은 그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올 수 있듯이 여기라도 누구라도 딱 그 결정만 하면은, 의사 결정만 하면은 쉽게 발전소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럼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 충분히 운영 규모가 되면 저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유지 보수 시장도 형성이 될 거고요. 저기서 형성된 전기를 판매하는 시장도 되겠죠. 유료화는 충분히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스케일업으로 한다. 이거는 저희들 솔라뱅크인데 이게 무슨 전략이냐 하면요. 개발하거나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발전소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공사, 그리고 이제 만약 여러분들 계신 땅이 있다, 집 앞마당이 있다, 아니 지붕이 있다, 여기 발전소 설치해도 되는가? 그러면 이제 갑갑하죠. 전화 걸어보고 인터넷 해보면 되게 어렵고, 저런 시장의 시장,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어려운 시장 그냥 간단하게 바꾸는 겁니다. 쿠팡에서 사들이 우리 집 주소 얼마 딱 하면은 뒤에서 어차피 공공 API가 다 있어서 분석하고 뭐 하면서 여기가 설치 가능한지 이런 것들 다 분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허들을 완전히 없앤 거죠. 저런 거를 10만 원, 20만 원, 뭐 100만 원씩 받고 그 서비스를 하니까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저 전략을 통해서 뭘 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능한 모든 입지를 우리 플랫폼에다 다 넣게끔 하는 거죠. 뭐 토스가 하듯이 그런 식의 거는 개발 전략으로 가능하니까 거기로만 멈추면 핀텍이 아니겠죠. 쉽게 시작하고자 할 때 간단하게 내가 투자를 결정하면 여기에 맞는 금융 서비스 딱 결합이 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기업들이 딱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다 클릭 한 번 하면은 나는 삼성전자는 안 들어왔습니다. 나는 포스코, 나는 SKES, 나는 SK케미칼, 요 기업들은 들어와 있고, 이 기업들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거 얼마에? 확정 가격에. 이런 식의 체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물건을 딱 클릭하듯이 그냥 이커머스 경험이랑 똑같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조금 전에 질문도 나왔는데 아리백이랑 시장, 뭐 저희들의 실적들을 함께 제시했는데요. 저는 이 시장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리타분한 제가 전기쟁이라는 얘기는 비하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 좀 어떻게 선명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기 시장이 굉장히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아리백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아리백은 돈 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컨설팅도 받고 선언도 하고 하지만 3년 내내 하는데 아직도 못하는 시장들이 대부분 기업 선언만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오토 서비스로 생각한 겁니다. 앱에다가 나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전기를 쓰는데 무슨 20년간 다음 달에 얼마에 쓸지 계획을 제출하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그 애플에 공급한다고 그래서 그 아리백을 전기 써야 되는데 애플이 20년간 고정해 주지도 않는데 그냥 신청하면 앱에서 신청 다음 달부터 쓰게끔 하면 되잖아요.
내가 쓰는 만큼 돈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쓰는 만큼 돈 내면 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만큼 이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구조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바꾼 겁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바꾼 것들이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또 다른 거 우리 집에서는 왜 아리백을 안 할까? 제가 어떤 그 아리백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리백 전기가 저렴하니까 현재 저희는 집에도 아리백 전기 판매하는데요.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한전전기요금보다 월에 한 16,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원제가 아닌 경우는 그냥 누진요금 2단계 요금으로 합니다. 그걸 저희가 적자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리백은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기존의 문법들이에요. 아리백을 하면서 현재 비용보다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고 거기가 핀텍의 영역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장 저희가 아까 수학과 개발자 출신이 들어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에너지 자산이라는 것을 금융화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금융화라는 건 토큰화인데 토큰화라는 금과 은이 토큰화가 됐겠지만 그 이후에 토큰화되고 금융화 화폐화된 건 없죠. 석유가 달러 거래되면 화폐가 됐었었는데 전 에너지 자산이라는 거는 금융화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20년간 가격이나 이런 걸 보증된 체계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 개념들인데 여기 헤이딜러라 KB 차차차에 가는 이유는 차가 믿을만 하니까 쟤네들이 말한 거 믿을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산이 엄청나게 에너지 자산이 많아지면 석유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듯이 부동산에 투자하듯이 점점 에너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 이 자산이 정말 문제 없는지 앞으로 내가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고민들일 거거든요. 아까 말한 김태양이 무료로 연결되면서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이 연결돼 있으면은 완벽하게 진단이 되죠. 현재와 미래가. 그러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것들이고 아리백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저희가 180원에 20년간 사익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발전소들에 공급된 자산은 그럼 이거는 수학적으로 선도 계약이면 20년간 180원 사익 권리 가지고 있는데 올해 한전전기요금 올랐죠. 올라서 아마 내년도 초면은 올라가고 나면은 대략 한 태양광 전기가 좀 더 싸질 텐데 그럼 저희가 이렇게 입찰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대상으로 2030년부터 31년까지 1년간에 걸쳐 아리백 전기 살 수 있는 그 가격을 팔 테니까 입찰하세요. 미니멈은 18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이것이 선도 계약에 대한 이제 아직 선물 시장까지 가진 않지만 거래될 수 있는 시장들이죠. 그래서 이 말은 발전소가 처음 설치될 때부터 투자 단계부터 운영 단계, 전기 판매되는 단계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판매들 조각 투자 거래되는 단계만이 아니라 20년간 여기서 창출된 가치가 토큰으로 해서 거래되는 시장까지가 플랫폼에서 가는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를 알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저희들 성장과 재무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창업을 해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0.7억 매출받고 그 2년 동안에 팁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R&D 가지고 성장한 것이 저는 그래서 팁스 프로그램에 너무 열성적인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팁스 졸업하고 2020년에 46억 매출, 21년도에 114억, 22년도에 224억 그래서 올해는 아마 765억 선에서 780억 정도의 매출에 이제 영업이익이 9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아리백, 친환경 이런 시장들은 그런 투자가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이제 적자를 보는 시장이 아니라 충분히 수익이 나는 시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본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시장들이고 저희들의 향후 계획은 저희가 현재 조금 전에 아까 모두 SR과 쿠방에 있는 플라이 확대 전략은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한 5천억에서 1조 가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저희는 김태양과 전기 판매란 거 처음에 이제 직접 투자를 통해 유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통해 유치하는 것 외에 빠르게 스케일업 하려 그로스 해킹 하려면은 이미 있는 남이 투자한 자산까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밸류 체인 라이프타임 밸류를 업해야죠. 그러니까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남이 처음부터 짓는 것들까지 들어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전 전기망은 없는데도 나중에 미래 5년 10년 뒤에 설치 가능한 지역도 솔라뱅크를 통해서 선점하고 이게 선점 전략이고 여기서 생산된 모든 전기를 판매하는 것, 전기 판매까지 가는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김태현 전기 판매를 업하는 것이고요. 이 뒤에는 2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저희가 그 18년도에 창업하고 그다음 21년도에 시리즈 A를 받아서 기업가치 200억에 21억 받고 그 전까지는 투자하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유치하는 데는 ESG 분야가 쉽지는 않았죠. 근데 그 다음에 A 시리즈 B를 2001년 만에 이제 기업가치 500억에 70억 받고 현재 시리즈 C 마무리 단계고 저희가 2025년 2분기에 이제 IPO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2025년을 보는 건 이렇습니다. 시대적 맥락이 2025년도면 26년이 거의 아리백의 데드라인, 1차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25년이면 온 나라가 난리 날 거예요. 삼성전자 수출 못한대. 그리고 투자를 우리나라에 안 하고 미국으로 한대. 막 정치권부터 난리 나겠죠. 뭐 BMW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설치하기 힘들다 이렇게 난리. 이 모든 난리는 무엇이냐면 재생의 전기 판매란 것이 가능한 시장이 됐구나. 아까 말한 애플 아이폰이 나오기 하루 전과 하루 뒤에 시장 바뀌듯이 그 시장이 2025년이라고 보고요. 모두가 했고 우리나라는 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과 모르는 새. 그래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올해 6월에 제정되고 내년 6월부터 발효돼서 시행령 다 감비되면 2025년부터 될 텐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 지역에 판매 가능하다. 싸게. 딱 키는 이겁니다. 지역에 생산된 전기.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분산에너지, 재생에너지들이 전기가 판매 가능하고 거래 가능한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저 시기가 되면은 나도 저걸 해볼까 이런 식의 굉장히 많아지겠죠. 아까 말한 애플 아이폰 출시 하루 전과 하루 후의 차이가 그 시기에 2025년도고 저희들은 포지셔닝입니다. 아무도 플랫폼 전략을 안 피는데 왜 한전에 어떻게 기술을 공급할까 납품할까 아니면 친환경 환경운동으로 접근하는 저희들은 아까 자본시장으로 바라봐서 자본부터 해서 투자부터 생산 소비 거래를 다 잡는 그러면 독점화되는 플랫폼이죠. 독점이 납을 수 있는 저희는 그래서 소유 구조 바꾼다는 것이 B2C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는 것들이 저 플랫폼이고 저게 저희의 성장 전략입니다. 이상 딱 마치려고 했는데 오버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미란 대표님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간단하게 질의응답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참고로 대표님의 발표 자료는 저희 개최 안내나 행사 개최 안내 나간 저 담당자에게 문의를 주시면 대표님께 별도로 확인 후에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문의 주신 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혹시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약 100억 원이나 되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투자 유치가 되셨는지 혹시 이런 미덕 행사가 또 이런 계기가 되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발품인데 저는 뭐 실제 한 모든 투자자를 다 만났단 말은 그렇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만났고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제가 버릇처럼 익숙하게끔 하려는 건 모든 투자자들은 참 건질 게 있더라고요. 투자를 되든 안 되든 거의 뭐 엄청나게 실패했겠죠. 100분 만나면 그 중에 하나가 의향을 표시하고 그렇게 10개가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가 투자가 되더라 이런 정도의 시장인데 이분들이 던진 질문이나 이런 것들 질의응답하다 보면 항상 저희 전략이 굉장히 유니크해지더라고요. 우리 핵심을 내가 놓치고 있던 핵심들이 또 정리가 되고 어설프게 대충 가정했던 영역들도 가리고 칼날처럼 꽂히는 그런 질문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귀중한 누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겠습니까? 내 돈 투자하실 분들은 리얼하게 던지는 질문들이 정말 도움이 됐고 그래서 그때 답변을 못했는 건 들어와서 제가 페이퍼로 한번 써서 답을 드렸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정연화된 것들이 생겨났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래서 시리즈 A를 2021년도, 18년, 19년, 20년 이 3년을 견디는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어려웠었고 시리즈 A가 들어오기는 그 시기 그 달이 저희가 통장 잔고가 거의 영원 떨어진 딱 그 달인데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모든 장벽을 넘었던 건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그때 48억이란 거는 작지만 그 당시엔 48억도 아니었기 상반기에 20억 정도인데 실적을 보여준 거 그것이 출발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표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이 일 하시면서
제일 허들이라고 보는 법률적인 규제 사항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 지금 이런 그 플랫폼을 진행하시는 경쟁 기업이 있는지 또는 없으면 해외에 좀 성공적인 그런 플랫폼 기업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런 첫 번째는 법률적이라는 어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쟁 기업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통상 이제 에너지 하면은 경쟁 기업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경쟁 기업은 국내에는 없다고 보고 그건 뭐 저희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플랫폼 시장은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투자부터 생산 소비가 판매까지를 영역으로 해서 하는 쪽 기업은 없는데 해외로 보면은 그 이미 있어 왔었을 텐데 최근부터는 엔테크 하면서 많이 그런 식으로 관심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뭐 아마 옥토퍼스인가 이런 쪽들처럼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판매하는 쪽 이런 식의 기업들이 있고 일본에는 이제 민나덴노쿠라고 그래서 그렇지 재생에너지 투자 받아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고 물론 영역이 살짝은 다 다르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ESS 자산을 가지고 판매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유형으로 보면 사실 테슬라 에너지가 저희랑은 가장 비슷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만 알겠지만은 테슬라는 태양광이라는 거를 그냥 판매합니다. 인터넷을 딱 하면은 여기 금융 결합되고 이거 설치돼서 본인이 원하면은 집에 전기 공급해주고 아니면은 전기를 팔아도 주고 다 이제 입찰까지 해주고 금융 입찰하듯이 내가 돈을 넣으면은 돈 굴려주듯이 그런 거 다 하는 에너지 서비스 가장 강력하죠. 그런 서비스들이고 거기는 이제 자기네 제품 가지고 가는 전략이면 저희들은 직접 이제 플랫폼 생태계 가는 전략이다. 그래서 글로벌 엔테크라고 하면 최근에 수세는 이렇게 그 플랫폼 경제를 많이 가려는 것들이 영국,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상장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 핀텍으로 가면서 되면은 이제 저희는 플랫폼 협동조합 체계 가지고 가거든요. 저희가 그 조각 투자 형식으로는 안 갑니다. 조각 투자로 가는 거는 결국 그 조각을 저희한테 투자하고 그럼 저희 회사가 이거 가지고 운영하는 체계니까 안전하진 않다고 봤어요. 대주주의가 제 의사결정에 따를 텐데 플랫폼과 협동조합으로 구분해서 협동조합이 자산을 소유하고 플랫폼은 이제 운영하는 체계를 가지고 좀 가분한 체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건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존 잣대가 아니다 보니까 끊임없는 이 질문들과 우려와 그리고 투자분들 입장에서 에너지가 직접 소유하는 게 수익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어떻게 의사결정한 거냐부터 해서 금융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이제 안 해본 영역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 보완하고 정비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금융 플랫폼은 아닌데 금융 플랫폼과 똑같은 이제 그 규제에 대비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기 판매나 이런 쪽의 영역은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규제는 뭐 단순하게 바뀔 건 같지는 않은데 이제 곧 한 가까운 시일 내에 차근차근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두 번째 키노트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공유해 주신 함일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